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현배라고 합니다. 예.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조금 안 좋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. 저도 이전에 여기서 합격 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제 합격 그 경험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. 저는 23년 11월에 학원 등록을 했고요. 24년 1월에 첫 시험을 받고 1차 모의고사반을 하고 또 올해 24년 5월에 두 번째 시험을 봤습니다. 그 두 번째 시험까지 봐서 떨어졌었고 이제 이번에 2차 모의고사 반을 듣고 이번에 이제 그 134회에 724점을 획득을 해서 점수를 좀 받았고요. 우선은 제가 전에 그 두 번째 시험 때 용어가 166점이 나왔었어요. 제가 공부를 8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용어가 점수가 제일 안 나오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용어가 뭐 쉽게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한 거에 비해서 용어가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험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. 저는 회사 다니면서 출장도 많고 좀 회식도 많고 그런 팀에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공부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했고 주말에는 하루 공부했습니다. 하루. 그리고 일요일 날은 꼭 쉬었어요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시험 133회 때 제가 58.5점을 맞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134회 때 떨어지면 이제 아시겠지만 내년 1월이잖아요. 좀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술 다 끊고 이제 일요일 날도 매일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그 모의고사 투반이 일요일 날 있습니다. 일요일 날 있는데 일요일 날 아침에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갔어요. 좀 그렇게 좀 공부 양을 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. 공부는 뭐 집 가까운 도서관 이런 데서 공부를 했고요. 그렇게 공부를 좀 꾸준히 오랫동안 해야지 붙는 시험 같습니다. 예,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, 공부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학원이 도움된 점,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이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, 그 모의고사반 들어가시면은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합니다, 공유. 그래서 그런 잘된 답안지를 보고 내 거 답안을 고치면서 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고요. 저는 답안을 좀, 잘 쓴 답안지를 좀 많이 따라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어디서 좀 효과를 봤냐면 용어에서 효과를 봤어요, 용어에서. 서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술은 제가 1차, 2차, 3번 봤는데 세 번 다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. 공부를 1차, 2차 때는 서술 위주로 했는데 점수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근데 용어는 제가 두 번째 시험 보고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용어만 공부를 했거든요, 거의. 용어 점수가 진짜 좀 급상승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용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모의고사반을 또 이제 들으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한 장짜리 양면으로 된 거, 용어랑 서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. 거기에 있는 용어는 꼭 다 한 번씩 써보시고 다 암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그거 그냥 대충 한번 써보고 그냥 뭐 용어 그냥 저도 이제 기본적인 숙제는 다 했어요. 다 했는데 좀 대충 했어요. 그거를 공부할 때 다시 보니까 너무 허접해가지고,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안 만들고 그냥 다시 덮어서는 썼는데, 덮어서 쓸 때 박찬원 교수님이 주시는 한 장짜리 양면으로 된 거,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 위주로 좀 공부를 했으면 했더니 확실히 거기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좀 알 수 있게 좀 해주시지 않았나,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시험 답안 작성 시 공종별 공통 아이템은
저는 공통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박찬문 교수님이 쓰신 그 합격자 수기 책이 있어요. 그 어떤 것인지 이제 그 좀 큰 책이 하나 있거든요. 그 합격자 답안지를 모아놓은 책. 그 책을 사서 봤어요. 왜냐면 제가 공통 아이템을 만들고 찾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 쓰는 아이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잘 쓰는 사람들은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 분명히 좀 나랑 맞는 그 아이템들이 있어요. 그걸 좀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뭐 탄산화 시험이라든지 뭐 좀 남들이 좀 모를 수 있는 여기까지 이게 들어가나 싶은 것들 아이템들을 좀 골조공사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좀 가져왔고요. 주로 이제 그래프하고 그림 위주로 이제 아이템을 했는데 저는 그 숙제를 하면서 그 서술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숙제를 하면서 별도 아이템에 대한 그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었어요. 많이는 아니고 공종별로 모았어요. 공종별로 계속 공종별로 보실 수 있도록 아이템을 그 저기 3칸 4칸씩 해가지고 계속 붙여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시험 모의고사반 시험 보다가 아니면 인터넷 보다가 좋은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계속 모았습니다. 그래서 모으니까 나중에는 양이 좀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남들이 좀 쓸만한 것들은 좀 버리고 조금 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잘 돼 있다라는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좀 그걸 가지고 있었고요. 특히 이제 그 품질 쪽 시험 혹은 안전 이런 것들을 좀 써주니까 점수가 좀 나오더라고요. 특히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험할 때 뭐 횟수라든지 뭐 그런 이제 수치 같은 걸 적어주니까 시험 점수가 조금 그래도 나온 것 같고요. 저는 아까 용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를 한 가지 좀 제가 좀 했던 저만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용어를 모든 답안을 똑같이 썼어요. 그냥 모든 답안 어떻게 썼냐면 뭐 다 똑같겠지만 1번 정의 해가지고 이 2줄 씁니다. 2줄. 이걸 처음에는 4줄 5줄 썼는데 너무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서 무조건 2줄만 썼어요. 2줄만. 뭘 물어보든지 간에 핵심 단어만 해가지고 2줄만 썼어요. 두 번째는 이제 뭐 많이 쓰시겠지만 뭐 공사 개념도죠. 개념도 뭐 이런 거 개념도를 가는데 개념도도 딱 그림 그리고 여기에 순서도 넣어주고 해서 5줄 쓰면 5줄. 5줄. 무조건 5줄.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두 번째 시험 볼 때 이거를 넣어준 거랑 안 넣어준 거랑 점수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딱 이 개념도를 넣어주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특징 3줄. 특징은 장점, 단점 나누지 않고 그냥 한 칸에 3줄을 다 묶어서 3줄 썼어요. 2줄씩 6개. 그리고 특징 밑으로 이제 시공식 유의사항. 그리고 마지막에 비교표. 비교표 꼭 쓰셔야 됩니다.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차이 꽤 많이 나더라고요. 비교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른 거랑 꼭 연계시켜서 내가 이거를 더 알고 있습니다를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. 그래서 비교표는 무조건 이 연습을 계속 했어요. 저는 3달 동안. 이것만 했어요, 이것만.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술은 딱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공통 아이템만 만들어 놓으면 웬만큼 쓸 수 있더라고요. 제가 처음 보는 문제도 그냥 개념 갖다가 붙였으니까 한 4점, 2점 정도 나오더라고요. 42점 정도? 근데 용어는 그렇게 쓰면은 14점, 15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용어는 좀 어떠한 틀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, 장판지를 활용을 좀 많이 했어요. 장판지를 지금 오늘도 뭐 시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판지를 되게 확장해서 썼어요. 뭐 다들 뭐 그러시겠지만 장판지를 우선 기본적으로 쓸 때 장판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옆에다 붙여서 서브로 다 썼어요. 그러니까 장판지가 한 장이 아니라 3장, 4장씩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개념을 계속 확장해서 썼습니다.
저기 뭐야 그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 그 홍반장님 뭐 해서 거기 블로그 하시는 분 있던데요. 그분이 그렇게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. 했더라고요, 이렇게.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홍반장 그 블로그 찾아보시면 그 장판지를 그 쓴 기본적인 장판지에서 계속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장판지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이렇게 개념 잡고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장판지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써가면서 좀 반복해서 좀 암기를 좀 하려고 했고요. 뭐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야지 되는 시험 같습니다. 예, 저도 처음에는 그 학원 처음 와가지고 뭐 6개월 안에 뭐 시험 못 따면 뭐 바보다 막 외치잖아요. 근데 진짜로 공부 안 하고 그냥 숙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연히 공부 안 하고 공부를 하면서 숙제를 해야 되고 숙제를 하면서 암기도 좀 해야 되는 시험 같습니다. 예. 뭐 제가 뭐 저도 뭐 시험을 이렇게 대보고 나니까 뭐 저도 좀 나름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뭐 노력과 좀 운도 좀 필요한 거 시험인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그 시험 준비하면서 가정에 이제 와이프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좀 많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도움이 좀 돼야 좀 다양한 그 시험의 합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아까 저 앞에 그 말씀해주신 분께서 뭐 와이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와이프한테 좀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하다가 너무 질려가지고 이번에 안 되면 접을까 생각도 했었습니다. 제가 너무 그 공부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했던 말이 괜히 시작했나라는 그런 말이었어요. 괜히 시작했나? 막 하루에 뭐 맨날 공부하고 막 회사 다니고 주말에 남들 다 노는데 공부하고 하니까 많이 지치더라고요. 근데 꼭 좋은 이 합격에 하시는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좀만 참고 공부하시면은 좀 합격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예. 시험 보실 때 시간 관리 그 노하우가 있으면 시험 보실 때 시간 관리 중요하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실제 시험 보실 때 어떻게 그 시험 관리 하셨는지. 저는 이제 첫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썼어요. 시간 딱딱딱 끊어가지고. 그러니까 시간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5분이라 25분씩 그냥 딱딱딱 그 문제마다 끊었었는데 그러니까 잘 쓰는 문제와 못 쓰는 문제 그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째 시험부터 볼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그냥 그 핵심 단어만 쭉 씁니다. 그러니까 서술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게 핵심 단어를 딱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. 핵심 단어를 1번 해갖고 쭉 적죠. 그냥 그 질문에 대한 핵심 단어를 쭉쭉쭉 계속 적어요. 5분 동안. 그리고 이제 시험을 들어가는데 순서를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 반을 다 채우려고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템 이 핵심 단어가 없는 문제는 맨 뒤로 뺐어요. 예,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쭉 쓰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전의 용어를 좀 많이 이렇게 핵심 단어를 빼놓으면은 쓰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